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방 다가구입니다. 지방 다가구. 어제 제가 이게 집에서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 어떤 분이 이제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했답니다. 쫄딱 망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약간의 재기를 해서 현금을 1억 5천을 만든 거야, 이분이. 현금 1억 5천을 들고 전국을 다녔답니다. 왜 다녔냐고 물어보니까 이제 파이어족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이분이. 파이어족. 그래서 이 1억 5천이라는 돈을 갖고 월세를 세팅하고 싶었는 거지. 그러면 자기가 이분이 이제 50이 넘었더라고. 살다 보니까 그냥 나의 삶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 이걸 느꼈대요. 그래서 뭐 돈을 많이 버는 것도 필요 없고 내가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제 고정적인 수입을 원한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이 충남 보령에다가 상가주택을 샀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보면서, 제가, 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저희들도 이제 교육생들한테 상담을 할 때, 다가구도 서울은 실질적인 월세 수익이 많이 안 나온다. 시세 차익형으로 봐야 된다. 물론 월세가 나오지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월세가 안 나온다. 투자금 대비해서. 그래서 꼭 월세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방을 가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방 다가구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처음에는 그래도 서울에 있는 다가구를 사야 시세 차익을 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도 지방 다가구를 선택해서 매달 따박따박 월세를 받다 보면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 높은 거예요, 이게. 시세 차익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내가 매도했을 때 그 돈이 내 주머니 명확하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내가 느낄 수 있는 거고, 지방 다가구는 매달 월세가 들어오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느낌이 완전 틀린 거야, 이게. 최 PD는 어느 게 좋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솔직히.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느냐, 오늘 행복하느냐. 그렇죠. 그게 요즘처럼 부동산이 이만큼 상승하다가 조정하고 있잖아. 이럴 때일수록 그 느낌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실 금리가 엄청 올랐지만 다가구 갖고 계신 분들은 아무리 금리가 오르더라도 그거를 커버하고도 그 금리 오르는 것보다는 월세 올라가는 게 훨씬 더 큰 거야, 지금.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이자는 높아졌지만 월세를 훨씬 더 많이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부담이 전혀 없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분들이 얼굴이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어 오셨던 분들이 이제 화사하게 오는 거죠. 봄의 여인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봄의 여인으로. 어느 거 할래? 고민되죠? 사실 고민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져와는 물건은 굉장히 오래된 다가구예요. 다가구인데 그냥 그런 게 아니고 굉장히 노후된 다가구다. 굉장히 노후된 다가구면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단점이 많을 것 같아요? 단점이 많다고 일반인들이 다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입찰을 봐야 되는 거야. 왜?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세입자 못 들어온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경매로 우리가 낙찰 받으면 시세보다는 월등히 저렴하게 받을 수 있고 이거를 약간의 리터치를 통해서 건물과 땅의 가치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주위에 있는 것들은 다 10년, 15년, 20년 정도 되었는데 내 것도 한 15년, 20년 됐다 하더라도 내가 리모델링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내가 대장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면 세가 잘 빠질까, 안 빠질까? 무조건 잘 빠지는 거야. 건물주들 입장에서는 세입자가 있는 상황에서 리모델링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낙찰 받으면 명도하고 이러면 뭐가 없어요? 세입자가 없잖아. 이때 그냥 한 2달 정도, 때로는 1달 정도 풀로 시간을 투자해서 건물을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 이건 거의 신축급의 건물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얼마 전에 이제 구미 다가구 말씀드릴 때도 그렇게 말씀 한번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구촌에는 오래된 다가구촌에는 지금은 리모델링 안 하면 세가 안 빠진단 말이야, 이게. 무슨 말 이게 되시죠? 이렇게 내가 경쟁력만 갖춘다 그러면 세입자들 받을 때도 문제 없고 나중에 매도할 때도 문제 없는 거야, 이게. 자, 그리고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수요는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공급을 못 하다 보니까 지금 이쪽 지역은 제가 적극적으로 우리 지방 다가구도 하면 안 되는 지역들이 엄청 많은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제가 적극적으로 푸시하는 지역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이 지역에 진짜 경매가 한때는 엄청 많이 나오다 요즘 안 나오는데 작년에도 저희 교육생들이 하나 받았고 올해는 아직 경매가 처음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경매가 나온다 그러면 거의 80%는 저희들이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만큼 임대가 잘 되는 지역이다. 저희가 작년 한 해 제가 계산해 보니까 다가구를 상가주택을 한 50개 정도 한 것 같아요. 낙찰받은 게. 그러면 저희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다 갖고 있잖아요. 작년에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하고 매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소유주들이 갖고 계신 소유주들이 이 지역은 임대가 잘 빠진다. 이 지역은 임대료가 얼마다. 이 지역 안에서도 일로는 괜찮고 여기는 하면 안 된다. 이 나름대로 데이터가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이 위치다 그러면 임대 놓는데 전혀 문제 없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저희 교육생이 이 지역에 있는 요 물건하고 가까운 거리에 낙찰을 받고 굉장히 노후된 건물이었어요, 그것도 리모델링을 8천만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한 거예요. 그리고 세를 한 달 만에 싹 다 세팅했어요. 무슨 말 이해돼요? 그만큼 세가 잘 빠지는 지역이다. 자, 그러면 물건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건 한번 봅시다. 자, 여기는 전라북도 익산입니다. 익산이면 대부분 사람들 잘 모르더라고 보니까. 전라북도 익산이고 토지 면적은 66평이고 건물은 144평이다. 그리고 감정가는 저렴하죠. 4억 3,200이다. 그런데 지금 50%, 49%까지 유찰된 2억 1,100만 원이다. 자, 건물은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연식이 조금 있어 보이죠? 연식이 좀 있어 보이지만 샤시를 봤을 때는 리모델링을 한번 한 물건이에요. 샤시로 봤을 때는 하이샤시로 다 바뀌었잖아. 그러면 중간에 리모델링을 한번 한 물건이다. 자, 그리고 이게 내부예요. 내부의 문의 디자인을 보더라도 한번 리모델링을 한 물건이다. 그런데 제가 현장은 안 갔잖아. 그렇죠? 여러분들이 현장을 입찰 보실 분들은 가셔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컨디션의 물건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관리가 안 돼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건물은 이 외벽은 저희들이 페인트 작업을 하면 되고 중요한 거는 샤시만 된다 하더라도 전체 공사비에서 약 30%는 내가 절감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요렇게 되는 물건이구나. 자, 1층, 2층, 3층 다가구고 사용 승인일은 1996년이다. 그러면 약 한 28년 되어 있는 물건이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다. 근데 신땡땡시가 있는데 전입일은 2019년, 말소 기준은 2020년이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소유권 이전이 2020년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같은 날이죠. 같은 날 되었는데 이게 뭐냐 하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에요. 이게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이다. 그래서 소유권은 개인과 신탁사가 보유하고 있는 물건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인이 소유고 신탁한테 말 그대로 맡겼는 물건이다. 대출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물건이다. 2020년 5월 26일 날에 신탁을 한 물건이다. 그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이분은 2019년 전입되어 있기 때문에 대항력은 있지만 종전사건의 전입일은 어떻게 됩니까? 종전사건의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은 내가 새로 경매로 진행하면 이분은 벌써 대항력을 소멸하고 내가 낙찰받으면 내가 소유권 이전했을 때 이분이 다시 전입을 해야 돼요. 뺐다가. 그래야 이분이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되면 대항력 유지가 안 돼요. 그러면 종전사건의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이제 힘이 없어진다. 소멸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건축물 대장을 봐야 되겠죠. 건축물 대장을 봤는데 여기가 또 메리트 있는 게 뭐냐면 지방은 지가 상승이 아니고 뭐라 그랬죠? 수익률을 봐야 된다. 수익률을. 그런데 그러면 그러려고 하면 방이 많아야 돼요? 적어야 돼요? 무조건 많아야 된다. 그런데 얘는 몇 개? 방이 18개나 있다. 엄청난 메리트다. 18개나 있고
다가구로 되어 있는 물건이다. 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보시는 것처럼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여러분들 위반 건축물 등재되어 있으면 대출이 나와요? 안 나와요? 제가 그만큼 대출이 나온다고 얘기해도 댓글에 항상 또 물어봐요. 대출 됩니까? 예, 대출 됩니다. 정상적인 대출 다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18가구고 이제 위반 건축물이 걸려 있는데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했는데 이게 2011년이잖아. 이행 강제금이 얼마 나오느냐면 55만 원 나옵니다. 55만 원 나오고 공무원들조차도 이 55만 원이 왜 나오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지금. 제가 의의가 없어가지고 진짜 참 우리나라 공무원들 참 문제다. 그렇죠? 55만 원을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뭐가 불법이고 왜 이행 강제금이 나오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알 수가 없대, 자기들은. 참 대단하다, 대단해. 그런 상황이다. 자, 그러면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 어디냐면 신동이라는 지역인데 위에 이제 원광대학교가 있어요. 원광대학교가 있다 보니까 대학교 앞에 있는 뭐다? 상권이라기보다는 대학생들 위주로 이런 다가구들이 많이 있는 지역인 것 같지만 과거에는 대학생들만 위주로 거의 들어왔어요. 여기는 세입자가. 근데 지금은 대학생 일부분, 일반인들 일부분, 그리고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젊은 층들이 그냥 유입되는 지역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원광대학교 학생들이 거의 이루어져 있었지만 세입자가 지금은 3분의 1 정도는 원광대 학생이고 3분의 2는 일반인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다양한 임차인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갖고 있고 대학교까지는 약 7분 만에 걸어갈 수 있는 지역이다. 그러면 거의 대학교 바로 앞이겠죠. 그래서 임대 수요는 항상 넘치는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위치로는 거의 나무랄 데가 없는 위치를 갖고 있고 여기는 이제 임대시세를 봐야 되겠죠. 임대시세를 보면 보통 원룸이 300에 30, 200에 30 정도 플러스 관리비를 별도 받든지 아니면 2월달, 1월달, 2월달에는 연세를 받는 지역이에요. 연세가 뭐냐면 보증금 없이 1년치의 월세를 한 방에 받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지금 중간에 지금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보증금 얼마의 월세를 받고 그렇게 있다가 만약에 방이 나가면 연초에 만약에 방이 나간다 그러면 그때는 대학생들 그냥 연세로 받아도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연세를 받다 보면 장점이 뭐냐면 1년 동안 월세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한 번에 들어와 버리니까 월세를. 그래서 1년치 월세를 한 방에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다. 제주도도 연세 받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도 보니까 연세를 받더라고. 그래서 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플해요. 왜? 1년치 월세를 한 방에 받아버리니까 임대에 대한 스트레스가 1도 없는 거예요, 이게.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이 지역이다. 그만큼 주인들이 갑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를 반증해 주는 거예요, 이게. 1년치 월세를 한 방에 받으니까. 그러면 누가 월세를 냈니 안 냈니 내가 체크할 이유도 없잖아. 한 번에 받아버리니까. 그럼 관리하기가 너무 편하겠죠. 그런 지역이 이 지역이다. 자, 그러면 매매 가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96년식에 대지가 65평, 65점 몇 평, 그래. 약 65평 정도 되는데 지금 평방미터당 지금 5억 정도 나와 있어요. 매매 가격이. 그런데 얘도 지금 근데 중요한 거는 방개수가 엄청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지금 방개수가 13개다 말이에요. 13개. 우린 몇 개? 18개 플러스 주인 세대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실제적인 거는 주인이 거주한다고 생각하면 방이 3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를 다른 식으로 돌려도 되고 그냥 임대 줘도 된다. 내가 거주해도 문제 없다. 그리고 방이 18개나 있다. 그럼 실질적으로 주인 세대까지 하면 19개가 되는 거지. 근데 18개가 되는 거예요. 주인 세대까지 포함해서 18개. 그런데 얘는 지금 몇 개다? 방이 13개다. 똑같은 5억이면 여러분은 어느 걸 선택하겠어요? 방이 18개짜리를 선택하지 13개짜리를 선택하지 않는단 말이야. 왜? 서울이면 여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왜? 집값 문제 때문에. 근데 여기는 지방이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내가 포기를 하고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방 많은 게 나중에 매도하기도 쉽더라. 실질적으로 이 지역은 거래도 잘 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다가구 갖고 있으면 나중에 지방 물건을 엑시트 할 때 고민을 하실 수 있지만 여기는 거래도 잘 되는 데가 여기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얘는 보시면 8억 8천인데 한 평당 700만 원대예요. 700만 원대. 예, 그리고 면적은 대지가 123평이다. 내가 그저께 얘기해줬는 강원도 원주에 있는 것도 대지가 엄청 컸잖아요. 근데 굳이 여기는 학교 앞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차 단속을 할까요? 안 할까요? 주차 단속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하고 틀리기 때문에 길거리 그냥 주차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도 단속은 전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땅이 클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방이 몇 개지? 얘는 방이 20개나 있네. 요거는 방이 많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지만 굳이 땅이 이렇게 넓을 필요는 없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가족이 거주하는 지역이면 땅이 넓고 방이 엄청 크면 좋겠지만 때로는 투룸이면 좋겠지만 여기는 들어오는데 1인 가구들이 대부분 들어오기 때문에 굳이 투룸, 3룸보다는 원룸이 훨씬 더 효율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대충 그냥 오래됐는 거는 방이 작고 개수가 작고 오래됐는 거는 평당 500만 원대에 지금 매물이 나와 있고 그 선에서 지금 거래되고 있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은 보증금 200 내지 300에 월세가 30만 원 그리고 관리비가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받고 있다. 이렇게 봤을 때 자, 우리는 수익이 얼만큼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가는 우리가 4억 3천이고 최저가는 지금 2억 1천만 원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입찰가를 2억 4천 기준으로 했을 때 보증금은 4,400만 원 받고 월세가 얼마 받는다? 5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입찰 비용을 2억 4천을 기준으로 잡고 이전 비용은 뭐 2.0을 잡고 근데 제가 여기 명도 수리 비용을 1억을 잡아놨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집은 어떤 상황에서도 1억은 절대 안 들어가는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겠죠. 또 욕심 있는 분은 어떻게 됐든 집을 엄청 좀 꾸미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는 최대 1억까지 잡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저희 교육생이 똑같은 물건을 낙찰받고 수리비를 풀로 해서 8천만 원 들어갔대요. 근데 왜 8천만 원이나 했느냐 하니까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돈을 많이 썼대요.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겨가지고. 무슨 말 이해되죠? 하다 보니까 사람이 또 욕심이 생기는 거야. 좀 더 잘하고 싶은 거야. 자, 근데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제가 대충 얘기했지만 깊게는 얘기 안 했어요. 대충 내가 얘기 듣기로는 8천만 정도 수리비를 들어갔는데 그게 만약에 똑같은 수리를 서울에서 했다 그러면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지방이다 보니까 인건비도 사고 저렴하다 이 말이죠. 수리비 자체가 여기하고 비교가 안 될 만큼 저렴하게 했더라고 이게. 똑같은 수리를 하는데도. 네,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넉넉하게 그냥 1억을 잡아놨지만 여러분들이 낙찰받는다 그러면 굳이 1억이 들어갈 필요가 없는 물건이다. 자, 그리고 대출은 80% 나온다고 했는데 이게 감정가 대비 50%나 유찰되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80%는 무조건 더 나오면 나오지 적게 나오지는 않는다. 그리고 이자율은 5% 잡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내가 수리비 1억까지 포함해서 내가 필요한 자금은 약 한 1억 5천대가 돼요. 그런데 보증금을 회수하면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되는 거는 약 1억 정도가 되는데 웃긴 거는 뭐냐면 그렇게 했을 때 이자를 공제하고 한 달에 얼마 정도 나오느냐면 500 정도 나옵니다. 얼마 전에 내가 군산구도 수익률이 많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해드린 게 있었는데 거기도 순수하게 내 자금은 1억 정도 투자되고 한 달에 이자를 다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400 정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사람들이 우와 이랬는데 여기는 관리비 빼고 계산해 준 거예요. 관리비 빼고도 실질적으로 얼마 정도 나온다? 5천 정도의, 아니다, 500 정도의 수익이 나온다. 그러면 수익률은 55%가 되는 거예요. 55%. 내 투자금 대비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는 사실 서울에서 이 정도, 지방이라도 이 정도 수익률 나오는 거는 많지는 않다.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된다,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방에 있는 다가구도 보면 정말 신축에 깨끗한 물건도 있고 이렇게 노후된 물건도 있는데 사실 수리비라는 거를 내가 1억이라는 돈을 투자 안 하고도 여기는
실질적으로 월세 나가는데 크게 문제 없고,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게 96년식이잖아요. 사진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한번 수리했는 거는 명확하다. 그런데 얼만큼 되었는지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서 확인하신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1억이라는 돈에서 반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거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현장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머지 숙제를 풀고 입찰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오늘 물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법 관련 사진이 남아있는데 명시가 안 돼서 있어서 어떤 불법인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더군요.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불법이 있더라도 중요한 거는 어떤 불법인지 해당 시군청에 확인해 보시면 되니까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월세가 너무 좋네요. 아유, 월세 좋죠. 이게 월세를 있잖아요. 저는 사실 월세를 엄청 받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상상한 이상으로 월세를 받고 있지만 이 월세는 있죠. 마약입니다. 마약. 이게 저는 월세는 마약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월세를 맞들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있는 월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러 군데서 월세를 받고 있다. 그 중에 하나를 정리할 수도 있잖아, 살다 보면. 그러면 그만큼 월세가 적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진짜 엄청난 공허함이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그거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또 다른 걸 또 하나를 또 하게 돼 있어요. 그만큼 월세를 하는 거는 진짜 중독이 됩니다. 왜? 저는 모든 월세를 말일날 잡아놓거든요. 그러면 말일날 되면 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게 느낌이 틀려요. 그냥 29일까지 기분 나쁘다가도 30일 되면 통장을 보는 순간 행복합니다, 행복. 아들이 말을 안 듣더라도 통장을 보는 순간 약간 내가 한 달 동안 그렇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한 번도 낙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용기가 필요하네요. 저도 중독되고 싶어요. 이게 있잖아요. 낙찰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보다는 멘탈의 문제입니다. 내가 그만큼 용기를 낼 수 있느냐. 그 용기라는 건 또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그 물건에 대한 확신이에요. 확신. 내가 이 물건을 통해서 뭐 빌라를 보시는 분들은 빌라고, 아파트를 보시는 분들은 뭐 또처럼 다가구를 보시는 분들은 다가구잖아. 이 분들이 이 물건을 통해서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용기를 낼 수 있고, 용기가 나야지 뭐 할 수 있어요? 내가 입찰가를 적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한 그 물건에 대한 확신만 있다 그러면 내가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내가 월세 받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사시면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힘들더라도 그 힘듦을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화창한 날씨도 좋지만 이 화창한 날씨에 임장을 통해서 이 화창한 날씨를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화창하게 만들 미래를 위해서 오늘 하루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시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낙찰TV의 김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